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성문산단 내 교차로에서 15톤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덤프트럭 운전자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성문산단에 위치한 한 교차로입니다. 13일 오전 9시 22분경 15톤 화물트럭과 K5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2명이 숨지고 화물트럭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충돌로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고 화물차는 전복됐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곳은 전멸신호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밝히며 트럭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충청남도의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이 가운데 당진시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작년보다 하락한 2.13%로 전국에서 5번째로 낮았는데요. 전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표준 땅값이 9.42% 오르며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충남도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공시지가 상승률이 3.79%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진시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충남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은 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 취소, 철강 경기 침체 등으로 2.13%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창원 성산구, 거제시에 이어 5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보인 것입니다. 당진시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의 4.04%보다 1.91% 하락했습니다. 같은 충남 서북부 지역인 천안시는 불당지구 활성화와 수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으로 3.45% 상승했고 서산시 2.9%, 아산시가 2.8%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해당 토지 소재 시군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고교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15일 공포돼 본격 시행됩니다. 이로써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당진 관내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지원비와 교과서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지원, 이외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의회에 따르면 서 의원이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당진 관내의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지난달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당진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해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제정됐으며 이달 15일 공포되어 본격 시행됩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당진 신평농협이 충남도의 지역혁신 모델에 선도농협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신평농협은 앞으로 향후 3년간 사업비 60억 원을 지원받으며 주민과 조합원, 출향인이 만족하는 신평농협을 목표로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요. 전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 신평농협이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지역혁신 모델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 모델 사업은 지역농협이 주민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충남도가 도비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신평농협은 이 가운데 높은 점수를 받으며 총 사업비 60억 원을 지원받는 선도농협의 1등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말 이 지역혁신 모델의 1등으로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묻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다가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우리 농협이 하는 사업에만 접목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지역민들하고 토론을 통하고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한 결과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걸 느꼈고요. 우리 농협이 앞으로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다가가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협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혁신 모델 이번 사업 선정으로 농협은 2021년까지 3년간 만평 규모 부지에 신평농협 경제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종합지원센터 내에는 로컬푸드 종합센터, 잡곡류 가공센터, 전통장류 가공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신평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인 지역복지센터 건립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신평농협 관계자는 앞으로 향후 지역에서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를 위해 신평 주민과의 토론회, 학생 설문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이 핵심이 되는 사업을 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조공법인이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일명 애호박 사건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요. 보도에 김미래 기자입니다. 당진시에서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 관련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공법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공법인 비대위 김천환 위원장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김천환 위원장은 당진급식지원센터는 서울급식에서 6년 내내 산지평가 전국 1위를 해왔다며 왜 공공성과 투명성이 지적을 받는지 알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당진시장과 시의회 의장, 조합장에게 책임을 물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공법인 측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의 시발점이기도 한 애호박 사건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2016년 11월 당시 조공법인은 친환경 애호박 수급이 어려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자 향후 생산 동향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애호박 매입 가격을 8,500원에 책정했으나 11월 들어 작황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 가격이 하락했고 시세대로 책정해 지급했다는 겁니다. 기자회견과 시의회 추진 경과 보고, 조공법인 대표이사 면담 등 새학기 급식 정상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당진시 직영화가 확정된 상태에서 조공법인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조공법인 이부원 대표이사는 당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존립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공법인의 수익 구조를 보면 절반가량이 당진 급식지원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학교 급식지원센터의 농축산물 공급은 조공법인이 독점하고 있었고 최저가를 입찰하는 시스템이 아닌 수의계약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직영화로 전환하면서 조공법인에게 우선권을 줄 테니 입찰을 통해 농축산물을 공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공법인 측은 입찰 시스템을 통해서 농축산물을 공급할 경우 이전과 같은 수익 구조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직원의 고용 문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15일에는 시의회와 조공법인 대표 및 임직원, 그리고 비대위가 참석해 APC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 간담회를 가집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지난 12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며 탑승하고 있던 4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신고 접수를 받은 당진소방서는 긴급 환자 김모 씨를 구조하는데 닥터 헬기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하행선 256km 지점에서 소렌토 차량이 가드레일을 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신고 접수를 받은 당진소방서는 119 구급대를 이용해 3명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긴급 환자 1명은 서산 종합운동장에서 닥터 헬기에 인계하여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박찬영 소방서장은 소방서는 24시간 비상출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긴급구조 협력을 하고 있다며 각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고대면 전담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이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신임 대장에는 김광수 대장이 취임했습니다. 고대면 전담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이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김남철 10대 대장이 이임하고 김광수 11대 대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과 박찬영 당진소방서장,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식은 순국선열 및 순직 소방인에 대한 묵념과 공로패 수여, 의용소방대기 인계인수, 취임사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남철 전 대장은 의용소방대를 떠나지만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김광수 신임 대장은 지역 주민에게 믿음을 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참된 봉사자로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어기구 의원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의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이 끝난 뒤에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도 열렸는데요. 간담회에서는 부곡공단 내 치마 현상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어기구 의원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하기 좋은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업무 협약식 이후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을 비롯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당진시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날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낸 건의사항에는 부곡교차로 내 불법주차 단속카메라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부곡공단 진입도로에 가로등 설치 요구 등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 공사로 인한 집안치마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사 중지와 가스 누출 감지 시설을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한전 중부건설본부 이철유 건설실장은 공정성 있는 업체와 함께 한전 전력구 공사 일대 집안치마 현상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